돌아온 지역, 그의 한마디가 은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역은 오랜 잠적 끝에 은호의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 여기서 자려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은호는 얼떨결에 여기서 산다고요? 라고 되물었는데요. 지역의 눈빛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었습니다. 은호는 당황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성재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막노동으로 일당을 벌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돈과 배경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순 없어. 자식들한테 해줄 건 다 해주고 세상에서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만들지 않을 거야. 이 다짐은 여전히 지역의 뼛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결혼식 당일 떠났던 정보아가 한 달 만에 전화를 걸어온 것도 지역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는데요. 아버지한테 보상 받으세요. 돈으로 아주 많이 받으세요. 보아의 차가운 말은 지역을 비웃는 것 같았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지역은 겉으로는 조롱했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보아가 돌아와 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러나 보아는 단호했었습니다.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억울하면 돈으로라도 보상 받으세요. 지역은 그 말에 분노했었는데요. 동시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지역 걱정뿐이었는데요. 뉴스에서 30대 남자 사고라는 자막만 떠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카페 문을 닫을 때면 혹시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까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좋다는 내 고백 거절하고 돈 많은 여자 따라간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는 내가 바보인가.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지역의 부재는 은호의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예쁘게 먹으니 일이 잘 풀렸었는데요. 고성이가 맡겼던 인테리어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한때 모든 돈을 가족 창업 비용으로 쏟아내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던 은호에게는 기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박성재는 은호 곁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은호를 직접적으로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묵묵히 곁을 내줬었죠. 은호 후배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대로 말해요. 그의 말은 늘 단단했고 은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갑작스러운 귀환은 성재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는데요. 은호가 여전히 지역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성재가 아니었죠. 내 방식은 기다림이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이 실직 사실을 숨긴 것이 결국 아내 김다정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난 그런지도 모르고. 눈물을 쏟아내는 다정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 역시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가족까지 속여야 했던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상철은 자책했었고 다정은 그 옆에서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위기는 드라마 전체에 무거운 공기를 들이웠던 겁니다. 한편 지환과 박영라 사이에서도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지환은 성재의 부탁으로 영라의 전담 기사가 되었지만 영라의 태도는 점점 버릇 없어졌습니다. 무슨 사모님 행세야?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성재 형 부탁 아니었으면 오지도 않았어. 지환의 폭발은 결국 차에서 내려버리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가까워지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은 그들 관계에 깊은 금을 내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지? 지환은 스스로에게 되묻지만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순간이었는데요. 지역은 은호의 카페에 들어서더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 여기서 자려고. 은호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산다고요? 지역은 미소조차 띄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어디 갈 데 없어. 여기서 살 거야. 이 선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는데요. 은호와 성재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가던 관계에 거대한 파문을 던진 겁니다. 성재는 잠시 굳어졌었고 은호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은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는데요. 지역을 향한 애틋함과 상처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붙잡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성재는 지역의 선언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역아 내 진심이 뭐든 은호 후배 상처 주는 순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었습니다. 지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었죠. 성재야, 이번엔 나도 쉽게 물러나지 않아. 셋의 시선이 교차하며 긴장감은 한계점까지 차올랐습니다. 한편 고성이와 은호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여전히 고성이가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성희는 딸을 향한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은근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전적으로 밀어줄 테니 흔들리지 말고 밀고 가요. 성희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딸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기도 했던 겁니다. 지역의 갑작스러운 귀환 소식은 결국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상철은 아들을 보자마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었고 김다정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만 하면 됐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여전히 완강했는데요. 아버지처럼 살긴 싫어요. 난 제 방식대로 갈 겁니다. 상철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길래. 스스로를 원망하는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의 집. 아버지 이상철은 부엌 식탁에 앉아 말없이 신문을 펴놓고 있었는데요.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멍하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손에 들린 반찬통을 식탁에 턱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한테도 말 못할 만큼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게 뭐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지혁이도 우리도 다 버거운 거 몰라요? 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감추며 버텨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편 은호의 집. 남동생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누나, 그 선배 진짜 다시 나타난 거야? 뉴스에도 나온 사람이잖아. 괜히 또 상처만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호의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다. 사람 마음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은호,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바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회사에서 돌아와 집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다. 좋은 사람이 생긴 거냐? 성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만은 피하지 마라. 그게 내 나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성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결국 지역의 귀환으로 모든 인물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지역의 고백, 성재의 경계, 은호의 혼란, 부모 세대의 위기, 지환과 영라의 균열, 성희의 숨겨진 진실까지 모든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시청자들은 더 이상 눈을 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